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판기일의 절차 중에서 증거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조사라는 것은 법원이 피고 사건의 사실 인정과 형량을 정하기 위한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법원의 소송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는 그 밖에 증거조사와 관련된 소송 행위인 당사자의 증거 신청, 법원의 증거 결정, 당사자의 이의 신청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를 하는 주체는 법원이 되겠고요.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판기일 외에서의 증거조사도 허용이 됩니다. 공판기일 외에서의 증거조사의 예로서는 법정 외에서 하는 증인신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공판기일의 증거조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증거조사의 신청입니다. 증거조사의 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특정한 증거의 조사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행위인데요. 이를 증거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증거조사의 신청권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어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증거신청의 시기와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조사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의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당사자가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증거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를 하고요. 그러므로 증거 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다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사가 부담하기 때문이지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신청의 방법은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가 있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괄 신청 주의는 당사자에게 공격 방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효율적인 심리 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즉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증거로 신청할 서류나 물건은 이를 특정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증거로 신청할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가 이를 특정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조사 대상으로서 그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거 결정이라고 하고 법령을 위반해서 신청한 증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혹은 접는 법칙 등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는 증거는 기각 결정이 되어서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2014년 2월 27일 선고된 2013도 12155 판결은요.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 신청진을 하였다 해서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 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증거 결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원은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임의적인 의견 진술이 되겠고요. 법원이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제출한 자가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해서 상대방이 그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법원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필요적 의견 진술이 되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증거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요적 의견 진술 절차를 둔 것이지요. 증거 능력의 의미와 필요적 의견 진술의 요령 등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보다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상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 진술에 이어서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및 변호인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계획 등의 진술이 끝나게 되면 앞서 공판기일 절차에서 본 바와 같이요. 검사는 증거로 신청할 증거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에게 그 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해도 좋은지 의견을 묻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동의, 부동의 등의 의견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통해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은 증거 목록의 증거 의견란 중 내용란에 O 동의하는 경우, X 부동의하는 경우와 같은 기호로 기재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다만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모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해서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에 의해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면 그와 같은 의견 진술은 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증거 기각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 신청의 방법에 위반한 신청은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 신청에 대하여도 기각 결정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압수한 증거물과 같이 위법 수집한 증거가 그런 예가 되겠죠. 또한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즉 입증 취지에서 살펴볼 때 증거 조사를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의 사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나 자연계의 현저한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했다라든지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라는 것과 같지요. 이는 물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려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되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지의 사실이나 또는 사건과 무관한 증거 등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각될 수 있는 것이지요. 증거 신청 기각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증거 신청 기각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아서 상소로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요. 1990년 6월 8일 선고 90도 646 판결의 내용인데요.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 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이른 경우에만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의 실시를 보면요.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에 대해서 서류와 물건 그리고 검증, 증인신문, 감정, 통역과 번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것은 서류와 물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왜 그러냐 하면 수사 절차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절차에서 공부했던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이 법원의 증거조사에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증거조사 후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진술이 있을 수 있는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행하여진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피고인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조사 신청권을 고지를 해줘야 하고요.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피고인에게 다른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게 해서 피고인의 증거조사 신청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증거조사 과정의 잘못을 즉시 시정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의 진행을 기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의 신청 사유와 방식은요. 이의 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할 수가 있고 다만 재판장의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해서 즉시 이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서면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은 후 즉시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먼저 기각 결정에 대해서 보면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이의 신청이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이의 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 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늦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서 기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실체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요.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류와 물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조사 방식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공무소 등의 조회 서류,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 절차에 의하여 법원이 작성한 신문조서, 검증조서, 감정서, 번역서 등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을 해서 조사하여야 합니다. 개별적 지시 설명은 서류 및 물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의 일반 원칙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할 수 있고요. 먼저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여야 하고요.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낭독이나 고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재판장은 열람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열람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서류에 대하여도 제시해서 열람케 하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증거서류는 낭독에 의하거나 또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제시시켜서 열람하는 방법 중 하나에 의해서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증거물, 물건에 대한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인이 제시하여야 하겠죠.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경우라면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여야 하고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물의 한 종류로서 증거물인 서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라든지 문서 위조죄에서 음란죄에서 음란문서와 같은 것이 그 증거물인 서면에 이해가 되겠는데요. 원래 증거물이지만 위조된 문서를 생각해 보세요. 증거 서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증거의 대상이 되죠. 따라서 증거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와 증거 서류의 조사 방식인 낭독 또는 이유고지 또는 제시 열람의 방법을 모두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다 증거물인 서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증거법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매체를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영상 녹화물의 조사 방식인데요.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영상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영상 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영상 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재생할 수도 있고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는 2020년 12월 28일 개정돼서 2022년 1월 1일 시행되게 된 영상 녹화물의 조사 신청 방식에 관한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이 개정된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 즉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 조사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증거법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건에서 진정 성립을 위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특수매체 등으로서 두 번째로 컴퓨터 디스크, CD 등에 기억된 문자 정보에 대한 조사 방식은요. 컴퓨터 디스크 등, 즉 컴퓨터용 디스크 및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문자 정보를 증거 조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출력을 해서 인증한 등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원본, 등본, 초본, 사본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컴퓨터 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 사진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력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디스크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내용을 출력한 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증거조사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특수매체로서 녹음, 녹화 매체 등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녹음, 녹화 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녹음의 경우 청취하도록 또 녹화물의 경우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녹음, 녹화 매체 등이라는 것은 녹음, 녹화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녹화해서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하고요. 만약에 위 규칙에 따른 문자 정보에 대한 것이라면은 녹음,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 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증거 능력은 모두 313조 1항 제2항, 즉
나중에 증거법에서 배우게 되는 진술서 등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거법에서 배우게 되겠고요. 그리고 도면이나 사진 등은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도면, 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의 조사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증거물의 사본인 사진은 제시의 방법에 의해서, 서류의 사본인 사진은 낭독이 원칙이지만 앞서 공부하신 것처럼 내용의 고지 또는 제시 열람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요. 진술의 일부인 사진은 그 진술 증거와 일체적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은 비진술 증거이므로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증거법에서 배웁니다만은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 진술 증거이고 진술 증거가 아닌 것들이 비진술 증거인데요. 현장 사진은 사람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아니니까요.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물의 경우와 같이 제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건과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증거조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